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학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은 반려묘의 전염성 질병. 이 의외로 고양이의 질병이 인수 공통 사람하고 같이 전염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질병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려묘의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차 백신을 맞는 그 바이러스를 대표적인 거죠.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고양이의 홍역 또는 고양이의 전염성 장염이라고 하는 우리 범백 부분이고요. 홍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파보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혈액 속의 백혈구 감소로 인한 좀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그 다음에 장염을 일으키고 구토나 혈변, 설사 등의 증상도 보인다.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고양이의 종합백신 3종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철저한 접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양이 비기관염, 고양이 감기라고도 불리는 호흡기병, 고양이 허피 바이러스가 원인이고 평생 감염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백신 필수 백신 3종에 들어가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는 고양이 가에 이렇게 가에 서로 동물 간의 감염이 이루어지는 전염병으로서 눈물, 콧물, 재치기, 발열, 구강궤양을 나타난다. 증세로 나타난다. 그래서 고양이 3종 백신 예방접종에 속하는 부분이다. 칼리시 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으로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원기 부족, 식욕저하, 눈곱, 콧물, 구강궤양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방접종이 최선이며 고양이의 3종에 들어가는 거죠. 예방접종 3종에 포함되는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이미지를 이렇게 보더라도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증. 백혈구 암 유발이 되고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타액 대량의 바이러스 배출, 어린 고양이의 주요 폐사 원인이다. 백혈병 바이러스. 그래서 이는 고양이과 동물들 간에 감염이 되는 전염병으로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고양이 백혈병 예방접종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접종을 해서 예방을 하는 방법, 관리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 백혈병 바이러스 감염증. 자, 그 다음에 전염성 복막염,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복막염 유발, 배 가슴에 물이 찬다. 배나 가슴에 물이 찬다. 예방접종이 최선이다. 그래서 이는 별도로 복막염 예방접종을 이렇게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워낙 많이 들었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또 고양이과 동물간에 이렇게 전염이 되는, 감염이 되는 전염병으로 고양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면역력이 약해져서 합병증 유발한다. 만성 구내염, 치연염, 기도염 등의 증상을 보인다. 면역 결핍증 바이러스. 그래서 눈에 좀 치명적인, 그죠? 이는 감염병이다. 전염병이다. 자, 그 다음에 광견병. 이는 인수공통이다. 그죠? 광견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양이 광견병, 강아지 광견병, 그래서 이는 사람한테까지도 이렇게 감염이, 전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견병에 걸린 다른 온혈 포유 동물에게 물려 전염된다. 광폭, 불안, 침, 흘림, 눈충혈, 마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예방 접종이 최선이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의무 접종 사항이다. 광견병, 그죠? 강아지든 고양이든, 그래서 인수공통이기 때문에 의무 접종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양이에게 특이한 부분의 묘소병. 고양이에게 활키었을 때 고열이 나타나는 질병. 바톤넬라 세균 감염에 의한 발열, 임파절 부종. 그래서 묘소병은 우리 그 인수 공통으로서 좀 무서운 병이죠. 어찌됐든 인수 공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이에 핥혔을 때, 핥히고 나서 고열이 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병원을 가 보시는 게 맞다. 묘소병이라고 합니다. 인수공통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핥혔을 때 사람에서 고열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런 형태로 고열, 발열이 나고 이렇게 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묘소병으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렙토스피아라, 그죠? 인수공통입니다. 농부병이라고도 하고 출혈성 황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사탕수수, 절단 농부병 이런 말도 있고요. 농부병이라는 말도 있고, 일시병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감염된 쥐의 분변이나 토양에서 접촉해서 감염된다. 그래서 고양이는 항상 쥐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쥐를 통해서, 또 생쥐를 이렇게 고양이가 잡아먹기 때문에 그 생쥐 고양이를 이렇게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그 균들이 그대로 고양이한테 이렇게 전염이 되고, 거기에서 또 기생을 해서 그것이 다시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렙토스피아라 병.
인수공통이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기생충 전염병.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부분은 우리 대부분이 그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기생. 그래서 정기적인 뭐 구충약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기생충 중에서 우리 그 헤모바트넬라라는 우리 감염 원인이다. 진드기, 전파되고 황달, 헬료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인수공통이기 때문에 그 적혈구에 이렇게 기생하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아주 그죠?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톡소플라즈마라는 이 기생충도 사람과 고양이의 공통, 그죠? 인수 공통 전염병이다. 원충은 고양이 몸 어딘가에 침입, 발열, 폐렴, 설사, 간장애, 그 황다리 장애 등의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는 기생충 전염병이다. 톡소플라즈마. 그 이미지도 우리 뭐 여기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질 않는데 우리 교재 부분도 확인을 좀 해서 교재의 361페이지에 보면은 이미지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또 심장사상충. 심장사상충, 모기 충으로 인해서 우리 강아지 부분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모기가 흡혈 시 전파되는, 모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래서 뭐 표시는 개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타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심장사상충. 그 모기를 통해서 전파돼서 장에서 성충이 되면 심장에까지 이렇게 이상 초래를 해서 치명적으로 성충이 되면서 치명적인 이런 행태,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행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충.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잡충이 되어 소장을 뚫고 복강으로 나와 폐를 거쳐 기관지를 지나 다시 소장으로가 해충으로 성장한다. 그죠? 무섭죠? 자충이 장기를 뚫고 이동하여 내부 장기가 손상됨 내장 유충증. 임신한 고양이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무서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충제를 투여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해충. 그래서 구충제를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꾸준히 먹이는 것이 가장 그죠? 기생충 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충. 고양이의 소장에 기생을 한다. 오이시 모양의 편절 또는 조충이 신축 운동을 하여 항문으로 기어 나오기도 한다. 배출된 조충의 알을 먹는 배룩을 고양이가 글루밍하여 다시 먹는다. 뭐 해를 핥으면서 그 배룩을 다시 먹게 된다든지 해서 다시 이렇게 고양이 체내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기생하게 되는 이런 행태. 그 조충의
배설된 알 또는 쥐, 토끼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간다. 고양이. 그래서 그 쥐를 먹은 고양이가 잡아먹게 되면서 소장백에 기생하여 성충이 된다. 그래서 이게 조충, 기생충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kok시도움. 감염 후 3 내지 5일 잠복기를 거친 뒤 그 수양성 설사가 시작되고 식욕 저하,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한 점액성 혈변을 배출을 하기도 한다.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 고양이 변을 통해 배출이 되므로 변은 바로 치워야 하며 고양이가 식기나 용품은 뜨거운 물을 열탕으로 소독을 해서 재사용을 하도록 하여 감염을 예방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ok시디움 감염증, 기생충 전염병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배룩. 몸에 기생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피를 흡혈하여 빈혈을 유발하기도 한다. 흡혈 부분은 빨갛게 알러지를 일으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배륙의 타액 때문에 알러지가 일어날 수 있다. 조충 전파 원인으로도 작용을 한다. 우리 배륙 부분. 그 다음에 개선충. 이미지 이렇게 우리 교재에도 365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충, 이는 피부 전염병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면 옴이라 그럽니까? 옴,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자, 피부 개선충이 감염되어 피부병이 유발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전용 샴푸와 약을 병행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다. 개선충. 그 다음에 모낭충. 자, 피부에 모낭충이 감염되어 피부병과 탈모가 유발된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전용 샴푸와 약을 병행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외이염과 귀진드기, 귀 질병이죠. 귀 안에 진드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다시 중이염, 내이염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갈색의 기저를 보이며 다른 고양이에게도 옮긴다. 가려움 심하게 긁어 상처가 생기며 악취가 심하게 나기도 한다. 외이염, 귀진드기 감염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또 다른 그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은 내부적으로 중이염, 내이염까지 이렇게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곰팡이 쪽에 우리 요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곰팡이균 피부병으로서 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곰팡이가, 그래서 우리가 피부 속에 하얀 비듬이 쉽게 떨어지고 하는 이런 고양이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그게 곰팡이성 피부염이다. 피부병이다.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샤워를 하거나 비에 젖었거나 이랬을 때 습기 이런 것들을 빨리 말려주지 않아 습진성 이런 곰팡이균이라 그래야 되겠죠. 피부병이다. 그래서 평소에 한 번씩 일광욕 햇볕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털이 빠져 있는 곳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전신 치료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약, 샴푸, 연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분적인 부분만 털이 빠졌다 그러면 그 부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 고양이의 전염병 예방 접종이죠. 그 전염병의 백신, 전염병의 접종 일정, 전염병의 예방법 참 중요하죠, 그죠? 우리 반려묘 마찬가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 백신 접종하는 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 전염성 질병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백신 3종, 백신 4종, 그 3종은 필수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요즘은 4종까지 클라미디아 4종, 그죠? 백신 4종이라 그러면 클라미디아가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백신 3종이라 그러면은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고양이의 범백혈구 감소증, 그 다음 두 번째가 고양이 바이러스성 비기관염, 그 다음 세 번째가 고양이 칼리시 바이러스. 이게 우리 그 3종 종합 백신이라 그러고, 거기에 4종 백신이라 그러면은 3종에다가 클라미디아라는 예방접종 백신을 합치면은 이것을 우리는 4종 종합 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방 면역 체계에서 우리 엄마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면 바로 이제 처음에 엄마의 젖을 먹이는, 그죠? 모체에서 나오는 그 젖을 바로 일주일 정도는 먹이고, 거기에서 좀 그 저항력, 항생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좀 면역력을 키우는 이런 형태로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 하면서 1주, 2주가 지나면서 다시 이제 고양이 전용 사료를 먹이면서 거기에 우리 맞는 이런 사료를 먹이면서 또 이제 4주차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예방 접종 백신을 마치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몸 속에 면역력을 길러내고 전염성 이런 질병들을 예방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5종 종합 백신이라 그러면은 4종 종합 백신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고양이 백혈병, 좀 무서운 병이라 그랬습니다. 고양이 백혈병도 종합 백신 5종 종합 백신이라 그러면은 그 백혈병 병원체에 대한 예방을 접종을 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5종 종합 백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독 종합 백신으로 우리가 고양이 아까 이야기했던 복막염, 코로나 바이러스, 광견병, 고양이 백혈병, 면역결핍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백신을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든 그죠? 강아지든 예방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방 접종 백혈구 감소증 3종이라 그러면 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으로서 비기관염, 그 다음에 칼리시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맞는 것, 이것을 우리는 종합 3종 백신이다. 그래서 4종은 3종 종합 백신에 칼라미디아라는 이 백신을 맞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5종이라 그러면은 백혈병을 그죠? 추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백신으로는 복막염, 감염병, 백혈병 바이러스, 뭐 아까 별도로 해서 5종이라 그러면 백혈병, 그다음에 면역 결핍 바이러스 단독 백신으로 뭐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맞도록 해야 한다. 자, 예방 접종은 젖을 때는 6에서 8주 때부터 접종을 시작을 해서 2주 단위로, 4주 단위로 종합 백신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다. 매년 추가 접종을 해주면 접종 시에는 백혈병 바이러스 검사가 필수이다. 백혈병 바이러스는 12주령에 1차, 16주령에 2차, 그리고 1년에 1회 접종을 권장을 한다. 전염성 복막염과 감염병 예방주사는 16주령에 1차,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도록 한다. 뭐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6주에서 8주 사이에 1차 접종, 3종 백신 또는 4종 백신, 그 다음에 12주 차에 3종 백신의 백혈병 1차까지, 그 다음에 16주 시점에 3종 백신의 백혈병, 전염성 복막염, 감염병,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 후에는 매년 1회씩 하는 것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뭐 우리 다들 뭐 경험을 이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 그죠? 4, 5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백신 접종, 교수님은 그 4차까지 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 그래서 교수님은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부작용들에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돌아온 걸로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때고, 또 백신 접종 후에 여러분들도 부작용을 직접 또 경험한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그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다양한 형태로 부작용도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부작용 부분이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서 뭐 30분, 1시간 사이에 눈 주변이 좀 붓거나 입 주변이 붓거나 뭐 간지러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부분적인 백신 부작용으로 이렇게 부작용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접종 후에 한 3일, 5일은 목욕이나 뭐 스트레스 될 만한 것들은 최대한 안 하는 것이 좋다. 1일, 2일 정도는 식욕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알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구충, 기생충과 심장사상충에 대한 구충이 필요하다. 뭐 구충약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반려묘의 경우는 매달 1회씩 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월 이상 예방하지 않았을 때는 예방약 구충제 먹는 것은 당연하고, 구충이 있는지의 부분, 이미 3개월 정도를 만약에 구충약을 안 먹었다 그러면은 성충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검사까지를 한 후에 예방 구충약을 먹도록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뭐 그 기생충, 심장사상충 이런 것들 한 번에 이렇게 뭐 이런 약들이 개발이 돼서 한 알로서 다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들도 좋다. 근데 요즘은 또 먹는 거, 약 먹는데 부작용들 싫어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뭐 외부에 뭐 바르는 이런 제품들로서 구충 대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바르는 약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글루밍으로 핥아가지고 먹으면서 외부에 바르는 약이기 때문에 먹으면서 글루밍에서 핥으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자, 정리를 하면은 알레르기 증상, 피부 건조증, 각질 등의 증상을 보인다. 그 다음에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 활동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양이의 체중 증가,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범백혈구 감소증, 그 다음에 광견병, 그 다음에 예방주사는 젖을 때는 6주, 8주 차부터 실시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 좋다. 그 다음에 고양이 3종 백신은 범백혈구 감소증, 전염성 비기관염, 갈리시바 바이러스를 포함을 하는 부분이고, 자, 오늘 수업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교재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타 반려동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려동물 그러면은 뭐 대표 주자가 뭐 그죠, 개, 고양이죠. 강아지, 고양이. 그래 그 외에도 우리나라 그 수의사법에서 이야기하는 동물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반려동물 그러면은 토끼, 그죠? 기니피그, 햄스터, 그죠? 이런 것들, 패럿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는 기타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